여기 제목 보세요. 평행, 평행, 대칭, 대칭.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너 이동 좀 해봐 이거예요. 움직여봐 라는 거야.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할 건 움직인다고 바뀌진 않아. 뭐 원의 사이즈가 늘어난다 줄어난다. 직선이 뭐 직선은 줄어들 수가 없죠. 계속 연속적인 거니까. 뭐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저 위에 글을 읽어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점의 이동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갈 건데, 자, 점이다 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예요. 도형은 점이 몇 개예요? 무수히 많으니까 이 친구는 복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점의 이동부터, 어떤 이동? 평행 이동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좌표 평면 입장에서 여기 어딘가에 2,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야. 이동을 시키니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지. 점 저기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B4라면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겠어? F터가 되겠죠. 근데 대각선으로 이동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이 힘들잖아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X축 기준으로 각도는 몇이고요? 각도를 정했으니까 이제 이동한 만큼 거리만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표현법은 나중에 기하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하를 이제 선택으로 하니까 뭐 학교에서 배우긴 하실 텐데 나중에 얘기인 거고. 근데 그게 복잡하니까 X 속성과 Y 속성, 즉 X축과 Y축으로 그 힘을 분해하는 거야. 물리 시간에 배웠겠죠? 분해하니까 X쪽으로 몇만큼 갔니?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2 해서 플러스 4만큼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몇만큼 갔니? 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5만큼 갔어요 라고 힘을 분해했어. 그러면 여기 2,1이라는 친구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4칸을 갔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5칸을 갔으니 이동 후의 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6,6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수니까 표현이 어떻게 돼줘야 되겠어? 너 점 하나야. 근데 그 점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너는 그 점을 표현할 때 x, y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무언가의 이동을 섞겠지.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2,1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이동 후에 좌표를 얘기하겠지. 즉, 점 하나짜리에는 이동한 만큼 더해줄 땐 더해주고 뺄 땐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 4하고 5가 아닌 그냥 X축의 양의 방향, 즉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B만큼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동 전이라면 이동 후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즉 이동한 만큼 더해줄 때 더해주고 빼줄 때 빼주면 된다는 거야. 누가? 점 하나일 때요.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이제 도형이라는 건 그러한 점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도형, 즉 곡선이든 직선이든 할 거 없이, 이 파트에서는 원이든 직선이든 할 거 없이 너는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의자가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의자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의자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달라지진 않지. 대신에 의자를 이루는 그 점들의 위치는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왼쪽처럼 단수면 점 하나만 표현하면 되는데 도형은 점을 표현하려고 봤더니 다 표현하든가 아니면 표현력 중 하나인 뭐예요? X, Y라는 대명사라는 친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하나를 줄게.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도형이라는 거 한글 말고 f의 x는 y라고 쓰게 되면 이거 뭐죠? 방정식이죠. fx, y는 0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뭐냐면 x, y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x, y라는 좌표 아니에요. 속성이에요. x, y 속성 두 개가 있는, 그리고 등호를 만족합니다. 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 그래서 이 친구가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이루는 점 하나하나가 니네 열나 많아. 근데 그 점 하나하나가 대명사를 x, y라고 했어. 근데 어차피 이동을 시키면 그 점 하나 입장에서는 얘처럼 이동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동 후를 썼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봐봐요. 내가 이동을 하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잖아. 내가 일로 왔어. 여기 지금 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잖아. 이동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울 땐 종이 위에 배우기 때문에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하고 여기 동시에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뭐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얘가 점점점점 이동하는 게 움짤처럼 움직이겠지. 그런데 위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인 친구지만 여기에 x, y를 썼어. 그럼 여기에다가도 이동 후에는 뭐라고 써야 돼? x, y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즉 새로운 이름표를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름표가 누구야? 너 x', y'이라면 이동, 즉 얘는 이동 전, 얘는 이동 후.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 둘이 같아. 같은 얘기야. 근데 얘들아, 나는 이게 이동 전이라면 이동 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잖아. 이동 후의 도형에 대해서 방정식을 얘기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동 전에가 x, y에 대한 식이었다면 이동 후에는 누구에 대한 식이 나와줘야 돼? x', y''에 관한 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있어 없어? 없지. 이 식만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니네 같다며. x 플러스 a는 x'이고 y 더하기 b는 y'.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무슨 식이라고 이름 지었지? 변환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저번에 한 영상 보시면 다 있으니까. 이 변환식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x', y''에 관한 식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부족해. 근데 이 식을 보니까 야, 너 x는 x'-a고 y는 y'-b잖아. 그럼 x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x'. y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y'. 그럼 x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면 x'-a, y'-b는 0이라고 표현하면 어느새 x''과 y''으로 표현된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저 흰색 식이 누가 되는 거야? 이동 후의 식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자. 점이라는 친구는 단수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또는 마이너스로 이동한 만큼 더해주거나 빼주면 끝나는 건데 도형은 복수형으로 그 많은 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점 하나씩 얘기해 주려니 다 얘기해서 안 돼. 그럼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식을 얘기할 때 이동 전과 이동 후가 있다면 나는 어떤 식이 필요한 거야? 이동 후의 식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 식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중간 과정으로 변환식이란 걸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 변환식을 뽑아내서 정리를 해보니 원했던 프라임에 관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얘를 베이스 삼아서.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무슨 식이 되는 거야? 이동 후의 식. 내가 원하는 이동 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평행이동으로 직선하고 점하고 직선하고 원 세 가지만 이동을 해볼게. 아시겠지? 자, 첫 번째 나는 평행이동을 할 건데 자, 얼마만큼 평행이동할까? 3. 어디 방향으로? 양의 방향. 누구의? X 방향으로?
그러면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5로 가보도록 하자. 자, 점의 좌표는 뭘로 줄래? 하나만 준다면? 1,1. 그러면 첫 번째, 나 점 1,1이 있는데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한 결과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고민할 거 없이 1 플러스 3, 1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이동 후의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1,1이 아닌 임의 x, y가 나와도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되면서 이 흰색식만 봐도 이것만 봐도 뭐 하는 거야? x, y라는 누군지 모르는 점이 x축 양의 방향으로 몇 칸? 5칸. 아, 2칸. 아, 3칸. 음의축, y축 음의 방향으로 몇 칸? 5칸 이동했다라는 걸 리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줘보자. 직선의 방정식 누구 줄까? 기울기는 1은 안 돼요. 헷갈려서 안 돼요. 2.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좀 줄게.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좌표 평면 입장에서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서 내가 1이라고 얘기하면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1칸, 2칸, 3칸, 1칸, 2칸, 3칸, 4칸, 5칸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렇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쑥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물론 잘 평행 이동해서 자기 자신을 겹치게 하는 평행 이동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곧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곧 직선의 방정식인데 나는 누구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x, y에 관한 식인 거야. 근데 나는 이동, 이 위에 점 하나를 톡 띄워왔어. 이 위에 점 하나를 똑 띄워왔는데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5로 평행 이동한 친구를 이렇게 이름 짓기로 했대.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무슨 식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변환식이야. 이걸 이동에는 무조건 따와줘야 돼.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무조건 도형 입장에선 따와줘야 돼. 따왔어요.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게 뭐야? x, y에 관한 식은 내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누구에 관한 식이야? 프라임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럼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3이니까 2에 x 프라임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y 프라임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위에다 써볼까요? y 프라임은 해서 2x 프라임 이거 뭐야?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죠? 너무 마이너스 10이지? 이렇게 썼어. 얘가 이동 전, 얘가 누구야? 이동 후. 근데 선생님 프라임은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얘를 쓱 지워. 지우면 얘네들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어차피 너는 이동 전이니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렇게 써도 상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선생님 근데 재미난 건 점은 더한 만큼 더하고 뺀 만큼 뺐지만 도형의 이동에선 더할 때는 어디로 갔어요? 빼기로 가고 뺄 때는 어디로 갔어요? 더하기로 가서 부호가 반대로 책정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건데 원의 방정식은 뭐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입니다 라는 친구로 할 텐데요. 자 얘들아 하나만 물어보자. 이동한다고 사이즈가 바뀌어요? 아니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이동하는 것보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그럼 잠깐만요. 원에서의 중심은 점이 몇 개예요? 한 개. 뭐라고요? 원의 중심이 몇 개요? 한 개죠? 그럼 여기서의 중심은 누구예요?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1인데 내가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럼 중심만 이동시켜도 되잖아. 반지름은 어차피 따라올 거니까. 그러면 중심을 이동시키면 그냥 그대로 4,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럼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1인 원방은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7의 제곱은 1이라고 쓰겠지. 아, 물론 선생님 저는 배웠으니까 여기다 x 프라임 변환식 잡고요. x 프라임 마이너스 3, y 프라임 더하기 5, 응? 어차피 똑같죠. 원의 방정식은 자, 기억하세요. 중심 기준으로 이동을 시켜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중심은 단수니까 움직인 만큼 움직여주시고 요거 보고 원방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직방은 어떻게 해야 돼? 변환식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도형의 그리고 점의 평행 이동은 변환식과 그냥 더한 만큼 더해주세요 라는 거면 해결이 되겠지.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뭐 하시면 돼?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자, 대칭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평행 이동은 뭐라고 그랬죠? 평행으로 이동하는 X축과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되는 거예요. 대각선의 이동을 X 속성과 Y 속성으로 쪼개서 보는 거고요. 대칭 이동은 거울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은 잘 아시죠?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Y는 X라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는 이 세 가지는 누구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누구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동이라는 친구는 발전 과정이 점에서 도형으로 가시는데 어떠한 이동이든 점의 이동은 그냥 행한 만큼 해주시면 돼. 뭔 소리야? 더하면 더해주시고 빼면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도형이라는 친구는 중간에 변환식이라는 친구가 끼어들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버리죠. 요 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첫 번째 그러면 선생님 X축, Y축, Y는 X축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 대칭에 대해서 일단은 특수한 케이스 지금 세 가지와 일반적인 케이스 한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볼게. 자,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을게. 이 점은 3,2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름도 줄게. 넌 A야. 그럼 너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줄래? 라고 얘기하면 얘를 가지고 접어서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종이를 접듯이. 그러니까 접어서 봤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에 A'이라고 찍혔어. 그럼 니네는 수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X축에서 A점과 X축에서 A'점까지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라고 잡았을 때 저는요 3,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행한 만큼 행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Y축으로 접어주세요 라는 느낌이잖아. Y축으로 접어줄게. 여기에 A'이라는 또 이름표를 갖다 써.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수직 2등분이 되시겠죠. 그럼 너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그러면 나의 좌표는 마이너스 3,2란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마이너스 3,2면 Y축을 대칭시켰을 때는 또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거죠?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Y는 X예요. 얘는 잘 아시죠? 물론 수하 선행을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역함수 관련인데 지금은 그 얘기를 못하니까 Y는 X로 뭐예요? 접어봤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림을 하나 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사분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한 이쯤에다가 잡고 여기에 4,1이라는 친구를 잡았다고 할게. 그럼 4,1이라는 친구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접게 되면 이렇게 접히겠고 네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과 요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구하려고 해서 구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친구의 좌표가 뭐가 된다라는 거지? 1,4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y는 x축의 대칭인 친구는 xy 좌표의 자리를 바꾸면 되겠구나. 즉 세 가지로 압축되겠죠. x축 대칭은 점에서의 누구의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야? y축 대칭은 누구를 바꾸면 되는 거야? x. y는 x는 뭘 바꾸면 되는 거야?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끔 가다가 얘들아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이라면 요 친구를 기점으로 뭐 하라는 거야? 뒤집어 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xy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시면 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별표 하나 드리고요. 자, 팁입니다. 지금 배워두면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건데 선생님, 하늘색은 선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선은 누가 되나요?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면 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즉 직선 밖의 점 입장에서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가 A점이에요. 그러면 이 선대칭한 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돼? 당연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하늘색 선으로 접어버려서 찍힌 도장을 얘기하겠죠. 근데 얘는 방금 전에 특수한 케이스들처럼 뭐 누구를 바꿔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범용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 끝났어. 너 요쪽 길이랑 요쪽 길이랑 같은데?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누굴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수직 2등분이라는 친구를 갖고 오면 되고 수직 2등분은 수직 조건과 2등분, 즉 1대1 내분점 또는 중점이라는 친구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 A점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처음에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비밀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겠니? 못 구하죠. 직선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1,5라고 잡고 이 친구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A'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 A'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모르는 애를 야, 걔 있잖아, 걔 라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 조금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겠지. 키는 좀 크고 얼굴은 좀 잘생겼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럼 얘가 A, B라는 표현을 갖고 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A와 B라는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문자 몇 개를 구해야 돼? 2개.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근데 수직 조건과 2등분 조건이니까 식 2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수직 조건으로서 A-1분의 B-5는 뭐가 나와줘야 돼? -1 하나 나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짝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인데 얘와 얘의 중점은 요 점인데 요 점이 누구 위의 점이야?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즉 2분의 B 플러스 5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연립해 볼까? 야, 봐봐. 자, B-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우리 양변에 2좀 곱해주세요. B 플러스 5는 A 플러스 1 더하기 2죠. 그러면 나는 B는 A 뭐예요? 마이너스 2지. 맞아? B는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지. 2A는 8이니까 A가 누구 나와요? A가 4 나오죠? A가 4니까 4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럼 B가 누구 나와줘야 돼? 2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대칭점 찾았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거 하나 준비해 놨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특수한 케이스. 야, 봐봐. 이거는 정말 좋은 드립입니다.
대칭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꼭 기억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알고 있으면 계산 시간을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대칭 직선의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대칭점 쉽게 잡는 법입니다. 어떻게 잡느냐? 라고 얘기하면 1,5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럼 잘 봐봐. 이게 무슨 좌표야? X좌표지. 그럼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1 더하기는 누구야? 2가 누구야? 얘 입장에서. Y는 2지. 여기 있네. 자, 얘는 무슨 좌표야? 5지. 그럼 여기 어디 들어가야 돼? Y. 그럼 X는 누구야? 4죠. 요게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만 되는 거예요. 괜히 또 2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데 넣어놓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기울기가 언제?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아, 선생님 y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요 만약에 0,5에 대칭점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수직 이등분 조건을 쓰지 말고 내가 x니까 x에 대입하면 y가 3 그래서 3, y가 5니까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겠죠. 요 정도는 이제 계산에 도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의 대칭 이동 중에서 뭐 얘기한다고?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점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내가 점이고 이 친구도 점이라면 이 점의 일직선 상위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점 일직선 상위에. 즉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점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왔어.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어요. 이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친구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칭점이라 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직선, 선대칭은 수직 이등분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점대칭은 수직 조건은 없겠지. 대신에 무슨 조건이 있어? 선생님, 이 점은 알아요? 이 점 아는 친구야? 모르는 친구야? 아는 친구잖아. 알아야지만 나를 너에 대해서 대칭하겠어. 그럼 나도 알아야 되는 거지. 나는 몰라.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1,2라고 얘기할게. 나는요 3,0이라고 얘기할게. 그럼 1,2라는 점에 대해서 3,0이라는 점을 대칭시키면 누가 나올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누가 나오는지 내가 알아? 아니, 나 아직 모르는데? 그럼 A, B야. A, B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봐. 선생님 거리는 똑같죠? 그렇잖아. 그럼 뭐야? 너와 나의 중점 좌표. 맞아요? 그럼 너와 나의 중점이 1이 나오려면 나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누구야? 4네. 끝. 그럼 이거를 좀 특성화한 게 점대칭의 특징적인 친구. 누구죠? 요 분이시죠? 오리진, 원점. 이분에서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A, B라는 친구의 점대칭은 요쪽에 찍히실 텐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그냥 부호만 바꿔주세요. 어차피 우리의 중점이 누구라고요? 원점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요 점대칭의 일반적인 점에서는 그냥 너와 나의 중점 좌표. 특수한 케이스는 너와 나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반대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언제나 대칭, 누구의 점이라는 친구의 선대칭과 점대칭은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에 누구 남았어? 도형이라는 친구가 남았죠.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살짝 틀리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좋아? 아니 소리 켜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상을 잘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푸는 거야. 연습에 의해서 푸는 거지.
이해하고 푸는 게 좀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는 무조건 그림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림보다 뭘 우선시하고 있죠? 식을 우선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습관을 안 들이면 내년에 폭삭 망해요. 아시겠어? 왜냐면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냥 망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할 테니까. 내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미분 파트인데 미분 파트의 목적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야.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나 1차도 그릴 줄 알고 2차도 그릴 줄 알고 원도 그릴 줄 아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년에 니네는 1, 2차는 당연히 배워왔으니까 안 그릴 거예요. 누구 그릴 거야? 3차, 4차,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친구들을 그릴 거야.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친구들, 뭐 분수함수라든지 조금 더 복잡한 친구에 대해서 그리려고 할 때 지금은 1차식과 2차식만 봐도 그림이 웬만하면 눈에 뜨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식을 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옛날에 컴퓨터가 있었어? 없었잖아. 그럼 옛날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어. 어떻게 그렸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가 미분이라는 거야. 즉 수학에서 그림, 즉 그래프는 뗄 수가 없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뭐만 주구장창 배웠어요? 식만 주구장창 배워서 그림에 대해서 연습이 부족한 거야. 니네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안 하다 보니까 습관화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니네들한테 강조한 게 뭐죠? 무조건 그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프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보자마자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했죠. 근데 지금도 푸는 거 보면 무조건 식부터 쓰고 이제 접근하려는데 야, 문자가 많은 글보다 그림 하나가 더 이해가 빠를 때도 있죠.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직선과 원방에서 배워서 그릴 줄 알아. 근데 지금 이제 거기다가 누굴 가미한 거지? 이동이란 친구를 가미해 달래. 그런데 선생님,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은요, 왜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선생님,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일반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다녀? 너 직선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겠죠. 근데 제대로 까보면 너는 직선이 아니고 뭐야? 1차 함수지. 그리고 실질적인 직선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얘야. 그럼 이 둘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너로 못 그리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네가 함수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너는 기울기가 없는,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수학에서는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다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 친구를 갖고 온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얘랑 친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얘만 딱 봤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은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저나 저, 일단은 뭐 얘는 Y축과 평행한 직선 하나 빼고는 다 직선이 되니까 저와 저의 목적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직선이라며. 그 직선이 뭐 어쨌다고요? 그러면 직선을 이루는 점은 몇 개일까? 엄청나게 많죠. 그렇잖아. 근데 그 엄청나게 많아. 평면 위의 점도 몇 개야? 엄청나게 많지. 그럼 직선이 여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점이 나도 직선 할래? 라고 한다고 직선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근데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너 이 식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등호가 성립하면 직선 위의 점. 성립 안 하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친구에 대해서 관계는 펑션이겠고, 근데 이제 우리는 펑션 f가 나오면 fx는 y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놈의 표현에 fx, y는 0이야. 여기 봐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 1학기 때 너무 잘 가르쳐놔서 진짜 소름. 내가 진짜 미래를 보고 가르쳤다니까. 이거 무슨 문자라고 배웠죠? 주목 문자, 주인공 문자라고 했지. fx는 0이라는 건 주인공이 x 단독 주인공이고 fx, y는 0이라는 건 주인공이 몇 명이라는 거야? 2명이라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2명인데 그때도 내가 말한 게 우리는 절대 좌표가 아니다야. 내가 이거를 fy, x는 0이라고 써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어. 즉 여기는 좌표가 절대 아니고 그냥 문자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든 그럼 내가 누구야? 선생님 그럼 x하고 y의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이 등호를 만족하는 점은 여러 개지만 그 등호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여기 는 0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이 애를 만족하는 도형, 즉 그 식은 특정한 그림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친구를 평행이동은 저번 시간에 시켜봤고 오늘은 대칭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내가 좌표 평면을 얘기를 했어. 자, 일단은 대표적인 대칭이동은 X축, Y축, 원점, Y는 X축 네 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직선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고 싶대 라고 하게 되면 난 이 형광색을 그려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잠깐 선생님 아까 점이라는 친구의 대칭이동에서 X축 대칭이동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지?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저는 도형이니까 그 점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단지 Y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꾼다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등장하는 친구가 도형의 이동에는 무조건 누가 등장해야 돼? 우리만 쓰는 용어 변환식이 등장해야 되는 거야. 한번 거쳐가서 바꿔주는 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써볼게. 색깔 맞춰서 선생님 우리의 유니버스에선 이러한 도형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X, Y라는 친구, 즉 어떠한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X축 대칭 이동을 시키시게 되면 저는 X는 X지만 Y는 어디로 가겠죠? 마이너스 Y로 가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Y축 대칭이동을 시켰는데 이거는 X, Y를 대칭이동 시킨 거지 내가 대칭이동한 점을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야, X축 대칭이동한 친구의 이름표를 뭘로 잡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잡는 거야. 자, 여기서 이해가 살짝 안 될 친구들도 있지만 다시 설명해 줄게. 이 친구는 이동 전에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에요. 이 친구는 이동 후의 점인데 아직은 얘를 만족하는 식이 없어. 난 그 식을 만들어줘야 돼. 왜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야, 대칭시켰어. 이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야? 식이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얘하고 얘밖에 안 갖고 얘밖에 안 갖고 있어. 얘는 어차피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 하나니까. 근데 난 이 친구에 관한 식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준비한 게 뭐예요? 변환식. 자, x가 x 프라임이야? y는 무슨 프라임이야? 마이너스 y 프라임이지. 그러면 나 이 식은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x는 x 프라임,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으로 바꿨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동 후의 점들이 만족하는 식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럼 써봐. 이동 후는 뭐가 돼? f의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 후의 식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동 후의 식인데 선생님 정의역은 x고 치역은 y라서 근데 여기는 프라임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얘들아 만약에 내가 대칭 이동을 시켰어. 파란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우리는 뭐 아직 홀로그램이나 뭐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면 위에 그릴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동 전이라는 친구가 남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움짤처럼 지워질 수는 없잖아요. 즉 다른 유니버스인데 동시의 평면에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의 표현을 다르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파란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딱 보고 잠깐만 이거 분명히 좌표 아니라고 그랬지. x, y 순서상 아니라고 그랬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아까 점의 대칭 이동의 x축 대칭 이동도 x, y가 어디로 가는 거였지? x, y로 가는 거였지. 근데 너무나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 멋대로 그냥 이거가 여기 들어갔나 보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무조건 도형의 이동은 누굴 거쳐가라? 변환식 거쳐가라.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게 자취의 방정식도 누굴 거쳐가라? 변환식 거쳐가라. 왜요? 그러면 이동 전 친구는 있는데 이동 후 친구는 없어서 그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변환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직선 하나 만들게요. 자, x 더하기 2, y 더하기 3은 0이다라는 직선이 있어요. 뭐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첫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y축 대칭 이동이라는 건 원래 너 직선 위의 점 x, y라는 친구가 y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x, y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실상 이게 전이고 이게 후면 후에 대한 새로운 이름표를 갖고 와줘야 돼요. 근데 나는 야, 점 하나만 옮겨? 아니지. 무수히 많은 점을 옮겨야 되니까 얘의 관한 식이 필요해. 근데 얘에 관한 식이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거에 관한 식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변환식을 들고 오는 거지. x는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y 프라임이라고 변환식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여기 x는 여기 x, 여기 y는 여기 y라고 대입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야. 해볼까요? 마이너스 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3은 0이라고 써놓고 마지막에 은근슬쩍 얘네는 지워주면 돼. 왜 지워진다고? 이동해서 이제 더 이상 얘가 없잖아. 이름표 얘 거 그냥 갖다 써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뭐라고? 너 y축 대칭인데 어떤 식으로 했어? 요런 식으로 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선생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붙여주면 돼요. 그치? 근데 범용적인 점 대칭과 직선 대칭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봐봐. x축, y축, 원점 y는 x축, y는 마이너스 x축 이런 애들만 대칭 이동시키면 참 좋겠지만서도 만약에 뜬금없이 야, 너 기준이 되는 직선이 이건데 너 이 직선을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180도 돌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난 흰선 알아. 연두색도 알아. 파란색 구하래. 오마이갓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 그림의 정보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지. 잠깐만. 대칭 이동 후 애프터의 직선도 이 점을 지나네. 직선이 결정 지어지려면 점 몇 개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2개. 근데 한 점 이미 알았어. 그럼 한 점만 더 알면 되지.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일반적인 선대칭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 수직 2등분이 된다고. 그럼 잠깐만. 직선을 대칭하고 싶어. 근데 평행하지 않다면 점 하나를 알아.
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이 위의 점 중에서 그냥 이쁜 점 하나, 뭐 0, 누구든지 아니면 누구, 0이라든 친구에서 이 점을 선에 대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두 점을 잇는 직선 만들어버리면 대칭 이동한 직선 구할 수 있으시겠지. 선생님 평행할 때는요? 그러면 야,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위에 점 아무거나 구해가지고 대칭 이동시키면 끝나는 거죠. 선생님 수직은 얘들아 아무리 돌려봐라 다른 애가 생기나 똑같은 애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임의의 직선을 주고 원을 줬어. 자, 원은 더 쉬워.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동한다고 반지름이 달라져?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지? 점 하나만 찾아. 대칭시켜. 끝. 왜? 반지름은 그대로 따라 붙을 때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점대칭도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이해되겠어? 야, 그냥 그림으로만 이해해. 자, 선생님 직선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한 대칭으로 이 점에 대한 대칭한 직선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나무젓가락, 평행한 나무젓가락 두 개에 고무줄을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두 개는 평행하겠죠? 맞아? 근데 내가 고무줄을 당겨서 한쪽을 뒤집었어. 그럼 어떤 느낌 나와? 고무줄이 이렇게 해서 분명히 여기 가운데 뭐가 생겨? 점이 생기겠지. 이 점이 무슨 점이야? 대칭점. 느낌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자. 다시 직선은 점 몇 개? 2개. 그러면 선생님 개꿀. 임의의 점 잡아서 대칭 하나. 임의의 점 잡아서 대칭 하나. 그리고 두 직선 이어주면 대칭 직선 완성. 점대칭을 하던 선대칭을 하던 문제될 건 없다. 원은 더 쉽죠? 원은 그냥 중심만 대칭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 선생님, 대칭 이동, 있던 평행 이동, 있던 점에 대한 애들은 그냥 하신 대로 하세요. 왜요? 그러면 이 두 친구는 뭐니까? 단수니까 너 그냥 단독이 내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근데 도형인 친구들은 점이 몇 개?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냥 하기에는 무리가 따라서 누굴 꼭 갖고 오시라고요? 변환시 이동 전과 이동 후, 그러면 이동 후에 대한 요 친구를 변환식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아이고야. 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그 얼마만큼 했는지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네가 누구니? 그러면 자, 얘를 보세요. x, y라고 써져 있죠. 이 표현이 중요해. 너 누구야? 점. 즉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누구야? 도형. 이렇게 써 있으면 누구야? 점. 얘가 단수면 얘는 복수. 점이 같대. 너 그냥 x축 방향으로 몇 칸? 마이너스 4칸. 단수니까 간 만큼 가는 거야. y축 방향으로 몇 칸? 5칸. 그래서 3,a가 옮겨졌어. 어디로 옮겨졌지? 마이너스 1, a 더하기 5로 움직였는데 그게 위의 점이죠. 위의 점이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대입.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0은 a 더하기 5래. a는 누구예요? 2번이겠죠? 잔소리 오늘 많이 하니까 한 문제 풀고 쉽시다. 식사하셔야죠. 29번이니까. 자, 3,1이라는 점. 한글로 뭐라고 써있죠? 점으로 옮기는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x, y라는 점이
x 마이너스 5, y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쓰면 3,1이라는 친구가 여기가 대입됐을 때 마이너스 2,4가 4가 나오는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이동의 표현이야? 평행 이동의 표현이고 기억해. 단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 2,5를 평행 이동. 나도 누구야? 나도 단수니까 변환식 쓸 필요 없죠. 2,5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3,8. 세 점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m과 n만큼 세 개를 다 이동한 점을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B점은 제곱, OAB가 정삼각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m과 n을 곱한 값을 구하는데 a, b의 곱이 양수라는 건 서로 같은 부호, 즉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이 되겠죠. 원래 그림은 막 그리지만 얘하고 얘를 보니까 좌표 평면에 좀 이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좌표 평면에 0,0과 2,0을 찍어보니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점은 요 점 또는 요 점인데 당연히 이 점밖에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원점 A점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B점이 여기에 찍힐 텐데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삼각비 아시죠? 2대1 때 루트 3. 그럼 이 길이가 절반이니까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니까 1, 루트 3입니다. 그럼 B의 평행 이동이 3,2 루트 3으로 가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점을 뭐 했다?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M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2, N은 뭐예요? 루트 3 곱하니 2 루트 3. 는 보자마자 K로 묶고 그러면 뭐가 돼요? 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할게.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이제 줄여서 고정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 표현 안에는 누구밖에 없어? 점 하나밖에 없겠지. 정점을 알려줬으니까. 그럼 K로 묶으면 K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정이 안 됐어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를 M과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됐어. 어허.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선생님, 평행 이동을 한다고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겠죠. 그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안 쓸 것 같아요. 굳이. 왜요? 나의 기울기는 2, K 값도 2. 그럼 K가 2라는 건 벌써 고정시키고 가시겠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에요. 맞아요? 되겠어? 근데 선생님 그럼 똑같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가능하지. 평행이동 잘하면 겹치게도 평행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뭘 이동한 거예요? 도형. 그럼 변환식 등장할 타이밍인가요? x, y라는 친구의 점이 어디로 가야 돼? x 플러스 m, y 플러스 3으로 가야 되는데 변환식 등장해 주세요. x 프라임, y 프라임. 깔끔하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짬뽕에서 평행 이동하게 된다면 2배 x 프라임 마이너스 m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전개해볼까?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플러스 3, 4 마이너스 2m 플러스 4는 0이죠.
근데 내가 평행이동해서 원래 있던 친구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 m의 값은 누가 돼줘야 되겠어요? 2분의 3이 돼야 되겠지. K값 구했죠? M값 구했죠? 더하면 몇이 나와요? 2분의 7이니까 4번이겠죠. 선생님. 자, 원은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은 누구만 원은요. 평이든 대이든 누구만 신경 쓰라고? 중심. 자, 보자마자 중심이 저의 중심은 5,-2인데요. 제가 어디로 갔어요? 0,0으로 갔죠. 그러니까 저는요. x, y라는 점이 x-5, y 플러스 2라는 평행이동을 시켰습니다. 맞아요? 그럼 a는 5, 마이너스 5, y의 b는 누가 되겠어요? 그냥 2라고 할 수 있겠죠. c는 누구야? 반지름이지. 정확하게 반지름의 제곱이시죠? 가보자, 선생님. 마이너스 25요. 그럼 플러스 25니까 저 25요.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22. 제가 일단은 중심 잡고요. 반지름 잡고요. 근데 저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요. 라고 하는 건 제가 Y 플러스 A라고 변환된 점이 Y 프라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X 프라임 마이너스 3의 제곱 뭐 변한 거 없으시죠? Y 프라임 마이너스 A의 제곱이 20입니다. 라고 바로 갈 거야. 그랬더니 저하고 접하였대요. 뭐 하면 돼? 나는 3,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루트 5인데 저 직선과의 디스턴스도 2루트 5가 나와야 되겠지. 4, 16 더하기 4니까 분모는 루트 20분의 절대값 12 더하기 2A. 그러면 2A 더하기 5가 루트 20. 곱해서 올리면 저는 20. 근데 A가 양수니까 너 넘어가. 15. A는 2분의 15. 5번.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저를 X축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원이 바로 쓰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전 평행이동 완료했어요. 근데 저와 E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이 두 점에서 만나니까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도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 어떻게? 너 원이겠고 나 직선이라면 너 중심 알아? 응, 나 마이너스 1,3이야. 그러면 요 길이 알아? 나 2인데? 그러면 너 점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 알아? 그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루트 5분의 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플러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4잖아. 절대값 씌우니까 누가 돼? 4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아저씨 이용하시면 저의 제곱은 4죠. 저의 제곱은 5분의 16이죠. 그러면 저의 제곱이 5분의 4. 루트 5분의 2. 2배니까 루트 5분의 4. 5분의 4 루트 5. 4번. 자, 3,1을 X축 대칭을 했습니다. 그 점을 누구라고 할까요? 3, 마이너스 2. Y는 X의 대칭 이동합시다. 2,3. PQ의 길이는 뒤에서 앞에 것 뺀 제곱은 1. 뒤에서 앞에 것 뺀 제곱은 25. 26? 루트 26. 그럼 뭐가 돼요? 루트 26은 뭐 있어요? 없죠? 가봅시다. 좌표평면 그리고 Y는 X 그리고 Y는 X 플러스 2 그리고 자, X 플러스 2 위에 점 A가 있는데 그 위의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래서 여기 A'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친구를 C라고 얘기하면 너무 멀리 왔다.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한 요쯤. 그럼 내가 C가 됩니다. 뭐 저는 B라고 이름표를 다시 지을게요. 자, 그랬을 때 ABC의 넓이가 라고 얘기하면 삼각형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A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나 넓이가 16이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지금 이 그림으로서는 이 삼각형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물론 요 길이를 밑변, 그 다음에 이거 직방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 그림을 일단 그렸는데 정확한 사실은 파악했어? 못했지. 그래서 좌표로 가볼게. 선생님, 위의 점이다 라는 친구는요, 물론 무수히 많은 점이니까 A, B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자가 두 개인 건 싫어서 A, A 플러스 2라고 얘기할게요. 왜? 위의 점이니까. 근데 제가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A 플러스 2, A가 되겠고, 그리고 저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머나 이 친구를 이 식에 대입해 봤더니 성립하네. 그러니까 이 C가 빨간색 위에 있었던 거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수직인 거네. 왜 당연해? 이것도 기울기 1이고 얘도 빨간색 기울기 1이니까.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돼? A, C와 A, B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요. 문자가 많아도 자신 있게 갑시다. A,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2, A.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러면 이제 넓이가 16이니까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좀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가볼까? 자, 얘들아. 선생님, 자, 가봅시다. 이렇게 해보죠. 근데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파란색 기울기 뭐죠? 마1. 마1이니까 1대1 대 루트 2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1에서 A를 빼. 누구지? 2지. 그럼 이 길이는 누구야? 2 루트 2가 나오겠지. 난 X좌표 A지. 여기서 빼. 그럼 뭐 나오죠? 2A 플러스 2가 나오지.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뭐예요? 2A 플러스 2의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16. 그러면 우리 약분되고요. 우리 2배니까 4A 더하기 4는 16이 나와서 A는 누구야? 3이 되겠지. 그럼 A가 3이니까 나는 3,5. 자,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누구의 좌표가 바뀌어야 되죠? X의 좌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대칭 이동한 직선이 누구? X 플러스 1이실 거야. 근데 얘와 수직이시라니까 저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직선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뭐래? 루트 2래. 그러면 저를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으로 하시고 0,0과의 디스턴스가 루트 2가 되는 K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당연히 2개 나오시겠죠. 가볼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는 루트 2니까 k는 뿔마 2가 나오겠지. x 플러스 y 플러스 2 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답이 저기 있다. 어디? 1번. 보자 얘들아. 1305번인데 나쁜 새끼다. 저는 누구죠? 원이죠. 근데 저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 버전에서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애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배워. 근데 뭐 느낌 있게 알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저 3, 4분면인데요. 근데 그 3, 4분면을 X축 도장, Y축 도장, 원점 도장을 찍어서 생기는 그림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좌표 평면을 가시는데 저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굳이 루트 2라서 원이 요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요쪽에 있는 친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볼록,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볼록, 원점 대칭이니까 볼록, 네이크로바스러운 그림이 나왔을 때 그 넓이 구하래? 얘 구해서 4배 하면 되잖아. 근데 얘들아, 자 얘들아, 요렇게 하면은 원점, 이 원의 중심을 지나거든요. 그럼 요만큼이 무슨 원이야? 하프, 반원이죠. 저의 반지름은 누구예요? 루트 2. 2파이의 절반이니까 제가 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길이가 몇이라고요? 루트 2인데 어떤 루트야? 2루트 2죠? 1대1 대 루트니까 저의 길이는 뭐예요? 2. 2는 4의 절반은 2. 2 더하기 파이가 몇 배? 4배. 그래서 4파이 더하기 8. 문제 읽어보자. 저 4,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4예요. 나 Y축에 접하는 원인데? 근데 그걸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원과 X축 방을 평행 이동한 원이 똑같이 겹쳐진다라는 거겠지. 그래요? 선생님, 원 입장에서는 누구만 갖고 와? 중심만 갖고 와. 저 대칭, 얘에 대해서 대칭. 그럼 그 원이 누구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그 다음에 저를요, X축 방향의 A,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은 16이야. 바로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쓴 거야. 근데 우리가 뭐한대? 겹친대. 지금 너 요렇게 가로 쳐줄래? 플러스요. 너 요렇게 가로 쳐줄래? 마이너스요. A 플러스 4가 뭐가 돼줘야 돼? 마일 돼줘야 돼요. A는 누구야? 마오. 저는요 4 돼줘야 돼요. B는 누구야? 5.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5. 요거요. 요거 별표 3개 갑시다. 자, 얘들아. 아까 제가 분명히 강조했지만
이 x, y는 좌표가 절대 아니에요.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왼쪽 자리가 x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른쪽 자리도 y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문자 따라가라 라는 말을 일단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도형의 이동에서 fx, y는 0이라는 친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여서 이 친구가 나오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먼저 하던 순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내가 구한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 방법을 따라와 주시면 더 좋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선생님, 얘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보자마자 거슬리는 애가 있어요. 뭐가 거슬려요? y가 앞에 나왔어요. 그럼 xy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소리겠죠.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너 y는 x축 대칭을 좀 해볼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y, x는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저기에 누가 있어? y 플러스 1이 있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느끼는 거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y 플러스 1, x라는 친구가 나온 걸 확인할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일단은 이 친구를요, y는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러한 사각형이 되겠고 그 사각형을 아래로 한 칸 내리게 되면 요 사각형이 되시겠죠. 요 사각형이 되는 게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마지막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여 있을 때는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틀릴 수도 있어요. 평행이동과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대칭이동은 순서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틀릴 수 있으니 순서에 무조건 주의를 합시다. 근데 저는 언제나 습관이 x, y의 자리가 바뀌던가 x, y의 부호가 바뀌었을 때가 처음 거슬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걔를 먼저 바꿔줘요. 즉, 그 말인즉슨 저는 뭐부터 한다는 거죠? 대칭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서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 문자 따라가는 거지 자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저의 도형의 방정식이 그림 1과 같았을 때 이와 같은 거를 골라주세요. 즉, 네가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지 해서. 그래, 비주얼은 감사합니다. 웃음을 주셔서. 그래요. 좀 이쁘게 꽂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뭐 아무튼지 가네요. 다시. 아무튼지 가네요. 저 도형의 방정식인데 내가 오리지널이거든요. 저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요 그림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떻게 갔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억을 일단 갑시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갔을까? 제 스타일이라면 일단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y니까 무슨 축 대칭을 한 거죠?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즉, 뒤집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뿅, 뿅, 뿅.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칸 가니까 겹쳐요? 아니요. 편하죠? 자, 두 번째요. f의 x 마이너스, 아이, 얘는 뭐, 맞겠네. 이쪽으로 한 칸 왔으니까. 땡큐.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자, 디귿은 일단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 이렇게 쓰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죠. 자요, x가 부호가 바뀌었어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에
X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겠죠. 그러면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으니까 또 겹치네요. 그리고 오세요. 답이세요? 5번. 아이고, 이제 대칭 이동으로 가십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 A,5라는 점을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세요. 무조건 일직선상 위에 세 점이 있는데 네가 A,5라면 내가 2,1일게. 근데 내가 마이너스 3,B란다. 우리의 중점이 라고 하니까 A는 누구야? 7. B는 누구 나와줘야 돼? 마3. 곱은요? 2번. 자, 선생님. 저는 모르겠지만 두 점께서 직선 하나의 대칭이시랍니다. 그럼 직선, 임의의 직선 대칭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수직 2등분으로 풀어주세요야. 그러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긴. 제가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저와 제가 수직 2등분이고 제가 2,-3이고 제가 마이너스 4,5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의 기울기는 뭐야? 앞에서 뒤에 값 빼면 6, 앞에서 뒤에 값은 마8, 마이너스 6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 나의 기울기는 4분의 3. 색깔 구분해 줄게. 이 직선 구해주세요지. 기울기 나왔잖아. 뭐만 있으면 돼? 한 점. 근데 그 점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마이너스 1,1이네. y 마이너스 1은 4분의 3의 x 플러스 1. y는요.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7. a 더하기 b는 2분의 5. 이런 거는요. 대칭인데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울이에요. 거울. 즉 우리 빛이 들어갈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건 아시죠? 근데 문제는 그 지점이 아직은 미정이야. 왜냐면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빛을 여기서 쐈어. 그럼 들어가고 나가고 튕겨가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쪽에 생긴 A'점과 요 A점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시겠지. 그러면 A점이 누구예요? 1,4, A'은 마이너스 1,4예요. 그럼 B점도 마찬가지로 찍으면 6, 마이너스 2예요. 그럼 걔네를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어머나, 뭐 그림이 너무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이 빨간색의 길이가 내가 구하고 싶던 튕겨 이 길이의 무슨 값이 되겠어? 최소값.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려도 될까요? 만약에 튕기고 그 다음에 튕기고 튕겨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너 대칭해서 이렇게 너 대칭해서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의 길이가 짧아, 빨간색의 길이가 짧아. 빨간색이 짧으니까 빨간색의 총 길이가 내가 원하는 저 친구의 최소값이 되겠죠? 뒤에서 앞에 값하면 77에 49, 66에 36, 50에 36 더하면 86에서 1 빼면 85. 그러면 너 나올 거 있어요? 5로 해봤자 안 되죠. 자, 보세요. 자, 저가 있는데 이 단어 기억해 주세요. 움직이고요. 저도 움직여요. 그럼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해져요? 못 정해져요? 못 정해지니까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점을 표현할 거고, 그리고 최소값이니까 그 점을 표현했었을 때 최소가 되는 상황을 구할 거야. 이 말만 들어봤을 때는 앞에서 배운 내용과 다를 게 없어. 대신에 식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좀 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 삼각형의 둘레길의 최소값인데요. 하나는 여기 위를 움직여, 하나는 여기 위를 움직여요. 그럼 얘들아, 저를 포장지 뜯듯이 A를 펼쳐주실 건데 어떻게 펼쳐주실 거냐면 Y는 X를 향해서 펼쳐주세요. 그리고 Y는 X축을 향해서 펼쳐주세요. 그럼 지금 A점이 이쪽과 A점이 이쪽으로 펼쳐졌는데 왜 펼쳐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의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 AB를 구하는 것 대신에 A'B를 구해도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A를 1로 펼쳐서 제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또 합동일 거 아니야. 그러면 AC를 구하는 것보다 A'C를 구해도 되겠지.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둘레의 최소값이니까 A'점과 A'점을 이은 직선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 둘레가 최소인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A를 그러니까 대칭을 한 Y는 X와 X축으로 펼쳐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펼쳤으니까 A가 누구야? 저는 8,6이라서 6,8이고요. 저는 8,-6이에요. 저희의 길이가 곧 둘레 값입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주세요. 4죠. 뒤에서 앞에 거 빼주세요. 14의 제곱이죠. 더해서 루트 취하면 되겠죠. 14, 14니까 196이야. 4 다음에 200이야. 그럼 10루트 2.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친구는 누구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의 평행 이동이야. 이 표현은 점이야. 그러니까 점을 아니까 도형을 이동시켜줘. 그럼 내가 변환식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 변환식은 간단해. X', Y'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에 X'-A, -4에 Y' 더하기 1 더하기 3은 0으로 옮겼더니 처음과 일치했대. 에이, 전개해봐. 2X' 4Y' -4니까 -1이죠.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2A 더하기 1은 0인데 프라임 지워서 우리가 똑같대. 그러면 제가 누구 나오면 돼? 마3이죠. A가 누구면 돼요? 마이죠. 끝.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이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동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건 누구? 제 덕이죠. 근데 꼭 복습하셔야 돼요. 영상 보시면서. 자, 선생님 끝났는데요. 1이에요. 0,0이 A, B. A, B의 반지름 3. 근데 뭐 했대? 왜 접했대? 잠깐만.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돼요. 뭐냐면 외접, 내접, 밖에서 안 만나, 안에서 안 만나.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억의 궁전은 닫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여기서 추가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갈게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는 중심과 직선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걸로 맞나요? 안 맞나요? 만나면 한 점이에요? 두 점이에요? 얘기를 했다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래서 그 2개를 할 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밖에서 안 만나. 한 점인데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외접. 지금 문제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2점에서 만나.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안에서 만나는 내접. 그리고 안에서 안 만나. 요 5가지의 상황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동, 심, 원. 같을 동자를 써서 중심이 같은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되겠어요? 조그만 원과 큰 원의 중심이 같은데 반지름이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근데 위치관계는 지금 뭐라고요? 밖에서 안 만나, 외접, 두 점, 네 점, 안에서 안 만나. 근데 이거를 5가지를 일일이 외우려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이 위치관계를 볼 때는 원의 중심과 중심을 이은 디스턴스와 각각의 반지름과 반지름 사이에 합과 차에 비교를 해보면 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심차게 준비한 건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반지름 R1 더하기 R2 구할 수 있겠죠. R1 빼기 R2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가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하나 약속을 합시다. R1이 R2보다 커요.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과 반지름과 반지름의 차에서 이제 누굴 비교해야 돼? 디스턴스로 비교해야 되겠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먼 범위에 존재한다면, 즉 이쪽 범위에 존재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안 만나가 되겠지. 그리고 요 지점에 존재한다면 외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뽕 뚫어서 뽕뽕 뚫은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빨간색으로 이 안을 채우는 요 지점은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네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뽕 뚫고 이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안에서 안 만나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위치관계 그림과 이 수직선만 외우면 문제의 상황에 맞는 풀이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써놓으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라는 원이 있는데 처음 원과 외접했다라는 거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요. 즉, 너의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은 6이겠지. 맞아? 근데 중심 사이의 디스턴스는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머나, 끝났네? 답이 누구야? 36. 뭐 이렇게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자. 선생님, P라는 친구의 이름표를 먼저 줄게요. A, B를 X축에 대칭. 어차피 점 단수니까 갑시다. X축에 대칭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A-2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점은 단수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럼 여기를 잠깐 끊었다고 생각해 봐봐. 저의 좌표를 A, B라고 해서 이름표를 살짝 바꿔 달았어.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A, B 플러스 3이 되겠지. 근데 B는 원래 누구예요? 얘 입장에서는 A-2,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신 거잖아.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점인지 도형인지 확실히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Y는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켰다면 그럼 제가 또 자리를 바꾸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누구라고? A는 B가 된다고. 그럼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고 B는 A 마이너스 2가 될 테니 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더하기 3이니까 A가 누구 나와? 2분의 5. B가 누구 나와요? 2분의 1. 그래서 P의 좌표는 뭐가 나오는 거다? 2분의 5, 2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진행될 때 여러분들 점의 이동은 시키는 대로 하시니까 주의하셔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평행이동이 조금 거슬리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죠? 표현을 살짝 바꿨지. 이게 이거라는데 너의 y의 3만큼 평행이동이 이거고 b는 곧 이거니까 인지하시겠죠. 도형은 또 달라요. 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도형은 뭐 갖고 와야 돼? 변환시 갖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1,3을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켰습니다. 몰라. 그냥 이렇게 써. 내가 P인데요. 내가 대칭 이동하자면 P'이라고 얘기할게. 1,3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야.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겠죠. 자, 그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해서 PQ의 길이를 아이고 여기가 Q점이군요.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게 끝났습니다. 왜요? 수직이죠. 거리의 따블이죠. 최단 거리, 즉 거리의 따블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소환하세요. 1, 3, 5가 되겠죠? 루트 5의 2배니까 2 루트 5, 2번.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얘기는 많이 했죠. 총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X, 전체 절대값,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둘 다 절대값.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보자마자 선생님, 나의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왜냐면 나의 오리지널 누구? 그냥 절대값 X, V자 그래프를 지금 평행이동했는데 어떻게 평행이동했어요? 딱 봐도 느껴지겠네. 선생님, X축 대칭 이동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V자가 나오지.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 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했으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Y는 절대값 X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 해당하는 답이 몇 번밖에 없어. 해당하는 답이 몇 번밖에 없어. 아직 모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가니까 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절대값 X 플러스 1. 그럼 답은 몇 번? 1번.